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2013년 중국 베이징. 상상해보세요. 56세의 한 남성이 집에서 갑자기 쌍열 엽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허공에 대고 총을 확 쏘고 나서는 집채만한 맹견, 티베탄 마스티프 3마리를 확 풀어버리죠. 와, 무슨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근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대체 무엇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폭주하게 만든 걸까요? 근데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해 우한시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아래쪽을 향해 오물을, 그것도 인분을 바가지째로 들이부어버린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건 단순한 짜증을 넘어선 겁니다. 제발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라는 엄청난 증오와 혐오의 표현이었죠. 도대체 아파트 아래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이 모든 살벌한 공격의 타겟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있던 평범한 동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성, 맹견, 오물투척, 사이버펑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기괴하고 폭력적인 전쟁이 오직 할머니들의 단체 춤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짜 믿기지 않으시죠?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대 간의 공간 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심층 분석은 단순히 해외의 기상천외한 이웃 간 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막힌 사연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라는 공간의 생존에 대한 아주 묵직한 질문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공간 전쟁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이른바 광장무가 있습니다. 중국의 중장년층, 특히 은퇴한 여성분들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공터에서 단체로 춤을 추는 문화인데요. 수백만 명의 할머니들에게 이 평범한 콘크리트 바닥은 매일 밤 자신들만의 화려한 무대로 변신합니다. 그냥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무료 헬스장이자 그들만의 사교 클럽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아니, 건강하게 춤추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광장문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무료 야외 공간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쪽이 그 공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에겐 신나는 음악이, 퇴근하고 지쳐 쓰러진 주민들에겐 내 휴식을 짓밟는 끔찍한 소문폭탄이 되는 거죠. 이 참을 수 없는 사생활 침해는 결국 분노가 되고 앞서 본 것처럼 엽총과 오물이라는 끔찍한 폭력으로 번지고 마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쫙 살펴볼까요? 진짜 기가 찹니다. 2013년 총격과 오물 사건을 시작으로요. 2014년엔 아파트 주민 600가구가 돈을 모아서 아예 거대한 고출력 스피커를 사서 맞불을 놓습니다. 그야말로 스피커 대 스피커의 물리적 전쟁이죠. 그러다 2021년에는 이게 최첨단 전자전으로 진화해요. 할머니들 스피커를 멀리서 꺼버리는 원격 리모컨이 엄청난 유행을 탄 겁니다. 스피커를 켜면 청년들이 몰래 암살해버리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총격이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두 세대가 공간과 소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야말로 극과 극이라는 점이죠. 보세요. 청년들은 하루 종일 시달렸으니 퇴근하면 이어폰을 꽂고 자기 방으로 숨어버립니다. 도시에서 철저히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 하죠. 반면에 노년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밖으로 광장으로 나와서 스피커를 켜고 나 여기 있다 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뿜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립을 원하는 세대와 연결을 원하는 세대의 정면 충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들은 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이 광장문은 춤 그 이상의 심리적 생명줄입니다. 나름의 리더도 있고 센터 자리도 있는 아주 끈끈한 사회 계급이 존재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매일매일의 출석 체크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왜 안 나왔지? 이 관심 한마디가 은퇴 후 사회에서 잊혀진 이분들에게는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진짜 깊게 이해하려면 중국의 특별한 과거 시스템, 바로 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평생을 직장, 즉 단위라는 거대한 집단 울타리 안에서 살았거든요. 거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집도 주고 복지도 챙겨주고 내 사회적 정체성까지 다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거대한 내 세계가 하루아침에 싹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공허함과 상실감을 채워준 새로운 소속감이 바로 광장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할머니들이 매일 밤 들고 나오는 그 거대한 스피커는 그냥 오디오 장비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깃발이에요.
군대가 영토를 점령하고 깃발을 꽂는 것처럼 바닥에 스피커를 딱 내려놓는 순간 자, 오늘 밤 이 구역은 우리 거다! 라고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영토 점령의 의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두 세대에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본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청년들은 말합니다. 내가 비싼 월세 내고 사는 도시인데 조용히 쉴 권리도 없냐? 즉, 돈으로 지불한 현재의 소유권이죠. 반면 노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피땀 흘려 이 도시를 다 지어 올렸다. 이건 헌신으로 만들어낸 과거의 소유권입니다. 두 입장 모두 너무나 타당하기에 이 싸움이 이토록 깊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소음 발금도 때려보고 공원에 허가제도 도입해봤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광장모 안무를 12개로 통일시키려는 진짜 황당하고 우픈 시도까지 했었죠. 근데 결국 전면 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이 광장물을 없애버리면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갈 것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요. 거대한 무료 복지 시스템을 정부 스스로 끊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대체 진짜 원흉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 숫자 1.46을 한번 보세요. 2015년 당시 조사된 중국의 1인당 체육공간 면적입니다. 고작 1.46제곱미터요. 네, 한 사람이 제대로 팔다리 뻗고 춤출 공간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짜 빌런은 춤추는 할머니들도 화내는 청년들도 아니었습니다. 경제 발전만 생각하고 정작 노인들이 함께 숨쉬고 머물 공간은 1도 생각하지 않은 실패한 도시 설계,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보편적 거울,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국만의 유별난 에피소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모든 고령화 도시들이 직면한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베이징의 광장무 사태, 사실 바다 건너 여기 한국, 서울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25년 7월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노인분들이 335 모여서 두던 장기나 바둑이 전면 금지되고 장기판이 싹 다 철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게 이유였죠. 논란이 커지니까 다음해 3월에 인근에 새 공간을 만들어주긴 했지만요. 어떠신가요? 깃발이 스피커에서 장기판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너무 똑같지 않나요? 돈이 없어도 눈치 안 보고 머물 수 있는 노인들의 마지막 공간이 도시에서 자꾸만 지워지고 있다는 그 씁쓸한 현실 말입니다. 물론 공공장소 깨끗해야죠. 질서 유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뼈아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도시는 깨끗해졌어. 근데 그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 젊은 사람들과 관광객들, 눈에 예쁜 풍경을 만들겠다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유일한 거실을 도시 구석진 곳으로 안 보이는 그늘 속으로 조용히 쫓아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이 거울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당장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건 절대 남 일이 아닐 겁니다. 내 명함이 사라지고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진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면 당장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삐까번쩍한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과연 여러분이 돈 안 내고 마음 편히 앉아있을 자리 단 한 곳이라도 확보해 두셨나요? 이건 머지않아 우리가 무조건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매일 밤 광장으로 나와 줄을 맞추고 온갖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스피커 볼륨을 높이는 할머니들. 그 시끄러운 춤사위 뒤에는 사실 이런 절박한 외침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요. 도시의 주인은 누굴까요? 비싼 월세를 내는 청년들일까요? 평생을 바쳐 도시를 세운 노인들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다 함께 늙어가는 우리 모두일까요? 여러분의 도시는 여러분이 늙어갈 때 기꺼이 곁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